ABCDE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ABC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웨지를 그리면서 삼각형에서 ABCDE 파동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엔 ABCDE 파동이 나온 것 같고, 이 ABCDE 파동이 나왔다는 거는 이더리움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거든요. 이더리움은 정확하게 그 라이징 웨지 패턴이에요. 그래서 A, B, C, D, E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됐고 가격이 떨어지는 중인 것 같았는데, 제가 비트를 보면서 왜 라이징 웨지 패턴을 보지 않았냐면, 참고로 라이징 웨지 패턴은 끝이 위로 올라가는 삼각형 모양인데, 결국에 이 삼각형 내에서 5번 진동 운동을 하다가 고점을 터치하면 결국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패턴이에요. 라이징 웨지라고 상방쐐기형 삼각형이라고 한글로는 상방쐐기형 삼각형일 거고, 구글링 하실 때는 라이징 웨지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결국에는 파동 내에서 진동 운동을 하다 떨어진다라는 추세가 전환된다 하방으로, 이런 내용이 있을 거고, 그 구글링 되지 않는 추가적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삼각형의 입구 끝에서부터 점점 입구 초반부터 입구 끝으로 이렇게 갈수록 볼륨이 점점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중간에 볼륨이 는다 라고 하면 그러면 그거는 그 패턴이 아니에요. 이렇게 모양을 그었는데 볼륨이 중간에서 늘었다, 볼륨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위로 이렇게 치솟을 확률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걸 라이징 웨지, 만약에 볼륨이 일반적으로 입구 끝에서부터 입구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서 디클라인 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라이징 웨지가 아니겠구나 라는 걸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보면 마찬가지로 볼륨이 입구 초반부터 끝까지 갈수록 일정하게 디클라인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라이징 웨지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일단 채팅을 지금 이제 제가 차트 분석을 할 때는 질문을 하셔도 답변을 안 드려요. 안 드리니까, 왜냐면 분석하다가 답변하면 흐름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제 방송할 때는, 분석을 전달할 때는 답변을 안 드리니까 분석이 끝나면 다 질문 타임이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질문하세요. 어쨌든 이더리움을 보면 좀 더 명확하죠. 근데 제가 한 가지 헷갈렸던 거는, 보통은 비트코인이건 이더리움이건 걸 떠나서 라이징 웨지 패턴이 나오면 끝에 이 C파동하고 E파동에서 그 하락 다이버넌스가 일반적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하락 다이버넌스가 형성이 안 됐어요. 하락 다이버넌스가 형성이 안 돼 있어서 오늘 아까 올라왔었을 때 제가 숏을 칠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C 웨이브랑 E 웨이브 사이에 일반적으로는 하락 다이버넌스가 형성이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숏에 들어가지 않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애매했어요. 되게 애매했던 게 뭐냐면, 보세요. 30분봉으로 보시면 RSI가 올라갔어요, 같이. 그래서 그 하락 다이버넌스가 없죠. 시간봉으로 보면 애매하게 딱 걸려 있어요, 맞고. 2시간봉 이상이나 4시간봉 이상으로 보면 다이버넌스가 없어요. 그래서 딱 시간봉에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신뢰해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전에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볼륨을 보라고 해서 볼륨 힌트긴 한데, 보시면 이때도 대충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게 꼭 이거를 예전에 분석을 할 때 이거를 라이징 웨지로 분석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미 이건 라이징 웨지가 아니라고 알 수가 있는 게, 중간에 보시면 볼륨이 작다가 늘었죠. 그럼 볼륨이 튀었어. 이러면 이거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그냥 해서 모양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 볼륨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저는 볼륨만 보는 게 아니라 포지션까지 들어갈 거면, 그럴 거면 저는 그 하락 다이버넌스를 보거든요. 근데 하락 다이버넌스가 없었어요. 그랬고, 그래서 지금은 ABCD 웨이브가 완성됐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이더리움을 보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보나, 지금은 하방 임펄스가 진행 중인 걸로 보여요. 그 말은 임펄스가 완성이 되면 조정이 왔다가 한 번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제가 마이너한 파동 카운팅을 해보면
여기가 1, 2, 3, 4, 5 잠깐만요. 코베야 왜? 잠시만요. 여기가 3파동 같아요. 1, 2, 3, 4, 5파, 3의 5파가 연장됐어요. 1, 2, 3, 4, 5인 거고, 만약에 1, 2, 3, 이 상태로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하락한다고 하면 임펄스가 어떻게 완성되는 거냐면 1, 2, 3, 4, 5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반등이 어디까지 올지 모르겠으나 382까지 올지 618까지 올지 0.5까지 올지 모르겠지만 반등 이후에 재차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파동이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5파동이 완성되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올라오는 거에 숏을 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롱도 지금 롱각도 보고 있어요. 떨어졌을 때 많이 떨어지지 않고 반등이 오면 RSI가 끝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반등이 오면서 가격은 이렇게 저점이 갱신됐는데 RSI는 갱신되지 않으면서 임펄스 파동이 정확히 5파동의 완성과 함께 상승으로 전환이 될 거예요. 이 상승의 크기는 최소한 초약세장이 아닌 이상 382 부근이니까 382까지를 TP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좀 약세장이다 싶으면 382 부근에서 고꾸라져서 도로 내려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좀 강세가 좋으면 618까지 올라갔다가 고꾸라질 건데, 어쨌든 저는 올라왔을 때 숏을 칠 거예요. 일단 그걸 떠나서 아마 떨어졌었을 때 반등이 오면 반등 오는 거 확인하고 롱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롱을 들어갈 예정인데, 롱 들어가실 때 초보분들은 주의할 거는 미리 지정가로 입 벌리고 있고 제가 여기서 안슈가 들어간다 롱을 따라 들어가야겠다 라는 생각 하지 마세요. 제가 매매한다고 해서 여러분 똑같이 따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틀릴 수 있어요. 제가 틀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하면 여러분들도 손실이 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저란 사람이 여러분들의 손실을 절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자신 없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초보분들이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건 제가 원치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확인 매매를 하긴 할 건데 여기서 떨어졌다가 반등이 이렇게 나오면 반등 나온 거 보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상승 다이버넌스가 컨펌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롱을 탔는데 도로 고꾸라진다 하면 이전 전저 여기였죠. 만약 여기라고 하면 여기 손절 나갈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할 거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분명히 반등 올 거예요. 여기에서 크게 패닉셀이 나올 자리도 아니고, 여기가 바닥이었으면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죠. 겁에 질려서. 근데 여기는 아직 매물대 상당 구간이라 패닉셀 나올 자리도 아니어서 어쨌든 여기서 저점이 갱신 안 되고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3파동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제가 3파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봤죠. 3파동이 끝나고 나서 일반적으로 4파동의 조정의 크기는 3파동의 382까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온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꺾이면 완벽하게 1, 2, 3, 4, 5 임펄스 파동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는데 38을 넘겨서 0.5구간까지 간다 이러면 의심을 해봐야 돼요. 아, 이건 임펄스가 아닐 수 있겠구나. ABC로 떨어진 가능성이 더 높겠구나 라고. 지금 아직 임펄스인지 아닌지 여부는 그 여부는 몰라요.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저점이 갱신된다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만약에 올라가도 상관이 없지만 382만 안 넘기고 도로 떨어져서 저점만 갱신해주면 돼요. 어쨌든 그렇고, 이더리움은 이미 다음 파동이 나온 것 같고 비트가 이더리움 따라서 내려갈 것 같긴 한데 좀 지켜보시죠. 어쨌든 주의할 점만 빨리 저도 이제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기다렸던 자리라 빨리 분석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매매할 거냐면, 떨어지면 롱을 받을 건데 이거는 대응 안 되시는 초보분들은 따라 안 하시길 바라겠고, 제 생각에 지금 ABCD 이 웨지가 나와서 조금 걱정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분석한 게 맞았다라고 하면 고점부터 여기까지가 A파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파동, 그리고 C파동이 여기까지로 이미 완성이 된 거고 반등이 나오는 건데, 반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보기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는 임펄스가 나왔는데, 그래서
완료가 되고 반등이 오고 하방 임펄스가 5파로 그려지지 않고 왠지 제 생각에는 ABC로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반등이 오다가 또 임펄스가 나와서 535 ABC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더블 바텀 치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여기서 임펄스가 완성이 되고 반등 오고 임펄스가 또 나와서 완성이 됐는데 한 파동에 더 내려간다. 이래서 1, 2, 3, 4, 5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이 오더라도 뭐예요? 하방 임펄스가 나왔으니까 반등 왔다 또 내려가겠다는 거. 이렇게 되면 저점에 무조건 갱신되는 무빙이거든요. 그래서 이 임펄스가 지금 첫 파동이 완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첫 파동 완성되고 나서 조정 온 다음에 다음 파동에 한 파동만 나와서 A, B, C가 나오고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임펄스가 나오고 반등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과연 이 여부가 여기서부터 나온 파동이 임펄스가 한 파동이 큰 파동이 완성되느냐 아니면 ABC가 나오냐가 전저점을 깨냐 전저점을 깨지 못하고 다시 상방을 가느냐를 알 수 있는 그 포인트거든요. 오늘 카톡방에서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다른 매매법도 많은데 하는 이유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한 분께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맞긴 한데 더 자세히 말해서는 이런 걸 알고 있기 위해서 여기서 만약에 ABC로 떨어진다 하면 전저가 갱신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임펄스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전저를 깨지 않고 반등이 오더라도 반등 후에 다시 저점을 갱신한다 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전략을 가져갈 수 있어요. 가격이 단순히 똑같이 1,500에서부터 10,0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그냥 떨어지는 건 중요치 않아. 어떻게 떨어지느냐, ABC로 떨어지냐, 임펄스로 떨어지냐. 누구는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모르면 파동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모양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ABC로 떨어지느냐, 임펄스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반등 후에 저점이 갱신될 것으로 보이냐, 반등 후에 고점이 갱신될 것으로 보이냐, 여기서부터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수익률 중요하거든요. RSI 컨펌은 복마감되고 RSI가 반등돼서 올라온지 보면 돼요. 그게 몇 분봉인지에 따라 다른데 지금 만약에 내가 5분봉을 보고 있다 하면 여기서 떨어지고 5분봉 마감이 됐는데 꼬리가 달려서 올라온다. 그러면 컨펌이라고 보시면 돼요.